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백신 사전 예약이 또 먹통이 됐습니다. 한 번 중단되자 방역당국이 문제없이 하겠다며 다시 열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백신이라도 맞겠다고 몰렸지만 오늘은 이마저도 멈췄습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지만 맞을 수는 있는 건지 믿음은 또 흔들렸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 백신을 알려주는 화면입니다. 업데이트 지연 중이라고 뜹니다. 접종 기관은 모두 대기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새로 고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났습니다. 자녀 백신이 가장 많이 나올 시간인데요. 예약할 수 있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모두 먹통입니다. 오늘 낮 12시쯤부터 SNS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됐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 예약을 받을 때마다 시스템은 먹통이 됐습니다. 어제도 55세에서 59세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이 문제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접속부터 예약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켠 뒤 약 3시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6대를 동시에 눌렀는데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오류가 떠서 한 40-50분 만에 겨우 예약을 성공했습니다. 전 국민이 수강 신청하듯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백신 수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말 하루 만에 그렇게 다 끝났다라는 말을 듣고 좀 많이 당황을 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공식적으로 예약을 받겠다고 한 오후 8시보다 약 30분 먼저 예약을 할 수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예방접종 예약하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트워크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충을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셨기 때문에 백신도 부족한데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는 급한 불이라도 꺼보려고 사전 예약 대상을 정해서 접종을 하는데 서울시는 당사자들을 명단에서 빠뜨렸고 연락해도 며칠째 받지도 않습니다. 제주에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1순위로 들어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백신 자율접종 물량 20만 회분 중 2만 3천 회분을 배달 노동자에게 배정했습니다. 명단을 모으는 데 주어진 시간은 반나절가량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겁지겁 명단을 수집해 가긴 했어요. 서울시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명단은 서울시의 각 담당 부서를 거쳐 백신 TF에서 확정하고 인원을 줄여 각 구청으로 통보합니다. 예약이 확정된 사람은 보건소를 통해 연락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름이 빠진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나흘 동안 수십 차례 확인한 끝에 겨우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질병청, 보건소, 다산콜도 물어봤어요. 그 서울시 거기도 물어보고 근데 누락 계신 분들은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연락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냥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며칠째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하나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 없고 자기네 아니니까 너 여기 전화해봐라. 이 집은 지금 이틀째, 3일째 지금 하루에 100통씩 하는 것 같아서. 서울시는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상황이나 시간의 시급성 때문에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은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1순위 대상자에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원정 유흥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필수 접종 인원도 다 못 맞고 있는 실정인데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먼저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산에선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선 접종 대상에 넣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도 1,6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휴가를 가고 심지어 원정 유흥까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4차 유행이 막 시작되던 엄중한 시점에 프로야구 선수들은 호텔에서, 방역요원들은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다 확진됐습니다. 결국 의료체계는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업무 때문에 결국 그만두겠다는 간호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매일 땀에 젖습니다. 목을 입고 2-3시간씩 들어가서 병실 청소까지 다 간호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뜨거운 물 달라, 과일 깎게 칼 가지고 와라 이런 무례한 요구까지. 최근 밀려드는 확진자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나겠다는 간호사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거점 전담병원이나 지역 전담병원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 환자가 입원하는 일이 다시 이제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게다가 최근 정부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는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줄어들자 인력을 줄인 겁니다. 숙련된 인력 1명이 절실한데 익숙해질만 하면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새로운 간호사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과 인력 부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인력이 다들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뭐 6개월 이상 일했거나 하면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대규모 4차 유행을 코앞에 두고도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환자가 줄면 병상을 줄여라, 다시 병상을 늘려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병상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66%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3천여 병상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1,000명씩 입소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 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결국 30%까지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남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평택에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은 곳으로 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실제로 있던가요? 네, 이곳은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유흥주점 앞입니다. 평택역에서는 500m 거리 대표적인 번화가에 있는 곳인데요. 보이는 이 노래홀이라는 이름의 주점 문을 닫았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들어가기 전부터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차로 15분 또 20분 이렇게 달려서 충남까지 술을 마시러 가는 사람들 계속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남은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라서 유흥시설 영업이 그동안 가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아산테크놀도 그렇고 천안 두동전 가면요. 차가 못 들어가요. 차가. 이쪽은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그쪽 가서 이제 편하게 먹고 이제 새벽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정을 가는 거죠. 그쪽에 노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요? 네, 그쪽은 성수기, 여기는 비수기. 한 뭐 10분, 20분이면 가죠? 10분이면 가죠. 네, 이번에는 거리로 나갔군요. 원정 유흥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한 건데 수도권발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중요한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이 원정 유흥 간다는 천안에서는요, 지금까지 유흥주점 관련 환자가 31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늘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충남 그리고 대전에서도 환자 5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발 확산이 충청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원정 유흥의 문제점을 저희도 계속 보도는 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나왔습니까? 나오긴 했는데 늦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400여 곳이요, 이번 주말까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천안시는 이런 시설들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했는데요. 그동안은 자정까지 이런 시설들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미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지역에서 20명을 넘기고 나서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입니다. 바이러스가 번진 뒤 나온 대책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자 이런 의견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걸 일괄적으로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마다 확산의 정도가 달라서
똑같은 단계를 적용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춤형 조치, 지역별 조치로 충분할 거란 건데요. 수도권 4단계는 한 발 빨랐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조치는 한 발 느린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